네, 사랑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년 고도이자 에너지 수도로 비상하고 있는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기관의 정보 공개 문제와 더불어 전라남도 교육청의 글로컬 미래 박람회와 재생에너지 설비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배제한 예상 집행의 문제를 짚어보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952년 제1대 전라남도 의회 개원 이후 32년 만인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자치 환경과 주민 주권이 강화되고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도민의 행복을 위한 동반자로서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회의 번연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집행기관의 모든 행정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공익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정보공개법을 핑계삼아 의회에 정당한 자료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안건 심의에 관련된 서류 제출 요구권에 관해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방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법률에 명시된 서류 제출 요구 등 정당한 의회의 감독권 행사를 거부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여전히 의회를 등한시하거나 경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창하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명창화입니다. 예,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본 의원은 지난 4월 현안 질의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해 부지사님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를 근거로 서류 제출 거부는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와 집행부와 관계에 있어서 서류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4월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국립문과대학 설립과 관련된 현안 질의 과정에서 21년도에 문재인 정부 400명 증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 전 지역이 다 설립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조사 연구 영역을 수행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서 이 자료의 수치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악용한 사례가 있었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공개법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공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그 관련된 자료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겠죠?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조금 설명 좀 드릴 것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달에 특정 지역의 정치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대학 관계자들이 오자가 5분이 함께 이 연구 영역 자료를 공개하면 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부 발표를 하셔서 저희들이 5월달에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자료의 특정 수치나 지표를 가지고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계셔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공개가 어렵다고 그때 당시는 그러셨습니다. 부지사님 화면 보실까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공공기관을 정보공개 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화면을 이어서 보실까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공개법은 지방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서류 제출 등을 거부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 주민을 대표하고 감시 및 통제하는 기관의 대등한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8가지 비공개 조항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근거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들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근거로 쓰일 수는 있어도 도의원의 자료 제출의 요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을 근거 삼아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부지사님,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당시 현안 질의에서 이 법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유권 해석을 받았고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과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게 맞고 자료를 주고받는 도와 도의회 같은 기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조항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을 저희도 받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도의회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라든지 민감한 부분 그리고 도정의 현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요구 의원님 그리고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 잘 긍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민선 8기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이끄는 그 도정이 의회와의 협치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의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좀 더 적극적이고 성실히 응해 주시길 이 자리에 빌어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부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글로컬 미래 박람회에 관해 질문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박람회 추진단장 임명의 적합성과 홍보비 과다 지출 등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박람회 관련 정산 보고서를 요청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뤄져 아직까지 정산 보고서를 받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도정 질문이 끝날 때까지도 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태용 정책국장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국장 문태용입니다. 예,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교육이 미래라는 관점에서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남의 선도적인 교육 모델을 국내에 알리는 박람회가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교육감리 지시 이후 글로컬 미래 박람회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저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7월 1일자로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9월에 용역사 대행사 선정, 11월에 7개 분과 TF 출범 등 10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였습니다. 표면상에 무려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교육 관련 행사가 이전에는 전남에서 개최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또 자료는 전남의 대표적인 행사인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총감독 선발 과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총감독은 미술계, 학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위원별 후보자 추천과 공개 모집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최적의 인물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총감독을 선임하고자 하는 공모 방식입니다. 그럼 이번 대규모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추진단장의 역할과 그리고 그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추진단장님은 어떤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고 어떤 과정을 통해 선발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추진 시 추진단이라는 전남교육청 내부 조직과 대행사에서 2초간 총감독의 체제로 박람회를 처음에는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게 기본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박람회의 추진 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추진단 구성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7일자로 전에 우리 독서토론 절차라든가 우리 전남의 최초로 영재교육원을 창설했던 우리 장학관이나 그 본청 미래교육과장을 하셨던 분을 단장으로 모셔가지고 심도 있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 절차 없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선정이 잘 됐다고 국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네, 150억 원 규모의 글로컬 박람회 추진 단장에 초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없는 대상자를 공개 경쟁 없이 단수 1인으로 퇴직 공무원을 임명했다는 것은 공정성과 그리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전에 수묵 비엔날레 공모 절차를 보시면서도 그런 답변이 나오시는 게 정상입니까? 예, 수묵 비엘레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 분야에서 잠시만요. 예. 수묵 비엔날레는 46억의 행사입니다. 약 70일 동안 치러지는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는 150억이 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도 단수로 선정했다는 거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집행부와 의원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잘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자, 국장님, 예. 전남교육에 대한 이해도, 학식, 경험, 그리고 박람회의 가치관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문성 검증에 따라 선정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누가 검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평가위원은 별도로 있습니까? 예, 평가위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평가 기관이 따로 있었습니까?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평가위원회 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신다는 게 추진 단장님이 그 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가위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서 제가 알기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예. 그리고 추진 단장님이 원래 박람회 자문관이셨죠. 예, 우리 도 자문관 역할을 하다가요. 옛날에 과학축전이라든가 독서토론 절차를 처음으로 하고 그래서 이쪽 도교육청의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셔가지고 추진 단장으로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라는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대형 프로젝트라고 지금 정책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예. 그 자문관으로 계실 때
자문관은 총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진 단장님이 자문관으로 계실 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예, 자문관으로 있을 때는 9월 이후에 여수에서 엑스포장 옆에 방을 조그만 거 얻어갖고 같이 추진단 17명과 함께 항상 대행사가 또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행사가 계획을 잘 추진하고 그대로 잘 하고 있는가 항상 검토하고 그 외에 TF가 그 7개로 구성돼 있어가지고요. 그 교실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전시 분야 이런 데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항상 자문해주고 점검했습니다. 그거는 추진 단장 때 하셨던 일이고요. 예, 예. 자문관 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 단장님이 자문관까지 겸직하셨죠. 예, 처음에는 정책기획과 자문관이었습니다. 자문관과 추진 단장을 겸직하셨는데 이 한 분이 이 150억 행사를 총괄하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문관 그룹이 최소한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자문관 그룹이 최소한 10여 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야지 서로 협의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박람회를 더 개선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방식을 왜 취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저희들이 그 교실 수업 분야, 그 다음에 전시 분야, 예술 분야 해서 TF 위원들이 또 따로 6개 분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예산 편성 및 사업 시행 전에 재정투자 심사를 실시하여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죠. 예. 알고 계시죠? 알고 예. 계시죠? 예, 예. 이번 박람회 관련해서 재정투자 사업 심사가 진행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 실은 그 투자 심사할 때는 제가 현장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업무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숙지하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총괄 이제 새롭게 이제 임명되셨지만 최소한의 재정투자 심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사업 중 교육과정 운영 관련 행사 사업비가 50%를 초과하면 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파악되셨습니까? 예. 제가 요청한 박람회 홍보비 집행 현황에는 약 4.5% 6억 8,300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홍보 담당관 자체 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봐보시죠. 이 다음 거예요. 저기 보시면 전체 예산 중에 6억 8,300이 홍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것만 지금 홍보비로 썼습니까? 네, 그 우리 홍보 담당관 쪽에서 쓰는 홍보비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별도로 있었죠. 예. 그러면 152억 행사에 홍보비가 별도로 지출되면 그 행사의 총액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시에 홍보비는 그 안에서 써야죠. 제 말이 들렸습니까? 예, 저 의원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홍보가 좀 미진하다. 그리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 2024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대한 그 필요성과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용할 수 있는 그거는 예산을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총 예산 152억 원 외에 홍보 담당관 자체 예산 27억 2천만 원이 별도로 집행되어 예산 집행 현안으로는 150억이라고 하나 저는 27억이 포함된 180억의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꼼수 아닙니까? 네, 아니고요. 그 홍보, 아니다고요? 아니 꼼수가 아니고요. 저희 그 글로컬 추진단 쪽에 쓴 거 있고 홍보팀에서는 KTX라든가 버스 이런 데 또 따로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요. 152억 원 안에 원래는 예, 그 예.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별도로 지금 27억 원이 별도로 또 투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말씀하셔야죠. 예. 2023년과 2024년 교육청 총 홍보비 예산 55억 중에
50%인 27억 원이 박람회 홍보비에 집중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총 445개의 광고 매체에 34억 원이 홍보비로 집행되었어요. 그리고 광고 매체 27억 원, 홍보비 제작에 약 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총 예산의 20%가 홍보비로 사용됐다는 것은 글로컬 박람회가 아니라 여기 계신 교육청의 선심성 홍보 박람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컬 박람회 홍보가 이렇게 막대한 홍보비를 써서 제대로 홍보가 됐습니까? 저희들은 잘하고 멀리 알리고 싶어서 서울이라든가 용산역 KTX 역 6군데라든가 강주 버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 덕에 타 지역이라든가 우리 지역 내에서도 많은 방문객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홍보 그 기관의 공직자는 돈 10원도 들이지 않고도 1,000만인이 볼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 사례도 있고, 물론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홍보가 과연 극대화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번에는 참 의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쭈어 봐도 이번 홍보에 대해서는 극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홍보 예산 비중이 높은 만큼 그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이런 막대한 홍보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셨습니다. 이어서 도내 학교 에너지 효율을 높여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 특수학교의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3년 전기요금이 무려 6,960억 원으로 2021년 대비 약 47%나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운영비 내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로 학교 재정을 악화시키고 학생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겨울철 혹한이 장기화되면서 학교에서도 냉난방비 부담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144개 고등학교 중 106개 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학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2개의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의 전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수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장 박영수입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교육 현장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교육용 전기요금이 몇 프로 올랐고 전력요금이 연간 지출에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지난 3년간 이제 2022년부터요. 작년 올해에서 한 연간 한 20% 이상 계속 전기요금이 올랐었습니다. 그 전기 이제 사용 금액으로는 저희가 3년간 하면 한 80억, 90억 정도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틀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전력 데이터입니다. 2022년과 2023년 데이터를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국장님,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21년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수업이 좀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22년부터 해지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인상돼서 지원기금 인상분도 있어서요. 예,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요금이 많이 인상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력 사용량은 전체 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요금은 25%나 급등하였고요. 최근 3년간 전기 요금은 42%가 상승하였습니다. 그거는 한전의 전기 요금 상승에 문제가 있겠죠. 아까 방금 국장님 예. 말씀하셨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이러한 전기 요금 상승이 지속된다면 학교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아까 그 박영신 국장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근데 냉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불가피한 시기입니다. 국장님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신이설하거나 이제 제가 증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지금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효율성에 대해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현재까지는 이제 특별히 에너지 뭐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한국에너지공단 64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 진단 결과를 보면 평균 에너지 절감률은 2.7%입니다. 그런데 최대 절감률은 19.9%입니다. 예,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학교 및 공공건축물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 절감률이 12.3%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에너지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지난해 도내 학교에서 사용한 전력량 기준으로 에너지 진단을 했을 때 연간 얼마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제가 이제 추산을 안 해봤는데 상당한 금액을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면 연간 34억 원의 전기료 절감으로 단순한 비용적 절감을 넘어서 학교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15년 이상 건축물이 12.3%일 때 계산했을 때 지금 교육청의 예산에서 대비를 했을 때 34억 원의 절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행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도내에서 1년 전기 요금이 얼마이며 1억 원 이상 전기 요금을 지출한 학교가 몇 개교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1년 전기요금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한 2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립의용에 그리고 이제 최고 많은 학교는 2억이 나오는 학교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 경우가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또 실습실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1억 이상 학교도 지금 사립까지 합쳐서 총 330억 원 지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억 원 이상 전기요금 지출 학교가 총 43개교입니다. 55억 나갔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나가는 곳은 약 2억 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 관련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학교의 전기요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담양의 한빛 고등학교하고 보성고등학교죠. 예,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게 100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력 사용으로 1억 5천만 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설치를 통해 약 8,600만 원이라는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요. 기존 전기요금에 대해 56%나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태양광 설비를 우측에 있는 보성고등학교는 너무 적게 되어 있죠. 20kW는 아무 효율이 없습니다. 저런 작은 용량으로는 전력 절감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광주시 교육청은 옥상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확대하고 안정성을 높여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재생 에너지 활용은 요금 절감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이점 외에도 탄소 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100kW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100kW를 설치하면 연간 56억 톤 탄소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100kW는 소나무 6,600그루와 같은 탄소 저감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학교는 한 해 동안 무려 200억 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했습니다. 약 9만 5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데요. 이산화탄소 제로화하기 위해서는 1,100만 그루의 30년생 소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 학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편 예인데요. 말씀드리면 목포시 면적 52km제곱미터의 이 면적의 2배 정도의 모두 나무를 심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정확히는 이제 의원님 말씀이니까 정확한 부분들을 제가 좀 아니 답변이 너무 간결해가지고 지금 이제 탄소 저감 정책 저희도 이제 의원님 전에도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관심 갖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절감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도내 RE 달성을 위해 여기 계신 전라남 도 관계자 비롯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역할을 더욱 절실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건데요.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한 적 있습니까? 저희 안 그래도 이제 기존에도 저희가 이제 탄소 절감 관련해서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신건축하거나 신개축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신설하거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신재생에너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뭐 창호, 단열재, 이런 냉난방, LED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진단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내 에너지 기관인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예.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함께 협력기관을 만들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진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공단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을 모시고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교육행정 관련 질의에 대한 종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 관련해서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지난 1월 교육감님께서 지시사항 이후에 짧은 기간에 본격적으로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셨어요. 박람회 개최가 임박한 시점에 본 예산 50%가 넘는 57억 원이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개최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 1월에 이 박람회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과 공동 개최를 협의한 이후에 추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남도의 이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저희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박람회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 박람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의원님들께 70억 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시니까 추경으로 30여억 원을 수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박람회가 저희들이 세워놓은 지속 가능한 공생애 교육이라는 이 비전이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얻으면서 계속 커져나갔습니다.
참여 국가가 늘어나고 10대 시도교육청도 전부 참여하게 되고,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교육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 구글, 네이버, 또 국내에 있는 LG 뭐 이런 국내의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아서 본인들이 미래 교육의 콘텐츠를 제시한다고 하고, 계속 박람회 커져가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이 박람회를 이런 규모였지만 이런 규모로 하겠다는 것을 그 예산 증액을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께 동의해 줘서 박람회가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부족했던 것들은 이번에 하지 않으면은 기회를 놓친다는 절박함 때문에 하게 돼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 행사 박람회 행사를 8일 남겨놓고 추경이 열렸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추경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때 저를 밤잠을 못 잤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추경이 없었으면은 그 여러 가지 뭐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축소된 박람회로 급히 선회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오늘 지적하는 것 중에 그 추진단의 문제도 갑자기 한 과정에 꾸려졌고, 대행사를 선정하게 되면 모든 권한이 대행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집행부 공무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대행사가 선정이 되는 순간 우리 교육청은 의리되고 도저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장도 급하게 자문관으로, 왜냐하면 이게 절차를 받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자문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관의 제도를 두었는데, 계속 그 대행사하고 우리 추진단하고 우리 교육청의 그 부분은 추진단하고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152억 원이라고 하는데 180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가 과다 지출됐다는 생각 교육감님 하고 계시죠?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비가 과다 지출을 했다는 말씀, 그리고 효과가 있었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백서에 지금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의회에서 오늘 할 수 없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 것은 7억을 가지고 어떻게 이 박람회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실은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큰 동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관님, 예, 그 홍보비는 증액을 해준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홍보비 아닙니까? 증액이 해주셨습니다. 증액을 예, 해줬다고요? 기존 홍보비 외에 더 증액을 했습니다. 27억을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 알고 계신데요. 기존에 있던 교육청에 있는 홍보비를 쓰신 거지 예산상에서 증액을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니, 제가 그 부분은 만약에 잘못 보고가 됐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공모 방식은 이렇게 큰 행사, 중요한 행사에서는 낙하산 인사라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지인 찬스 아니냐라는 이런 예. 표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 병합에서 공모 절차를 밟아서 그대로 이끌 수 있는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을 그런 분이 당연히 선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게 하실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짤막하게 그분은 한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예, 20초 내에 해주십시오. 예, 추진단장의 신분은 우리 전남교육청에 있는 각 분야의 각 부문의 자문관이 한 8, 9명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었고, 그리고 무슨 보수를 받거나 뭐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을 맡아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보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최소한의 경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활동비는 받아야 했지만 보수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보수를 받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보수로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예. 매년 반복되는 찐통 교실과 냉골 교실이라는 문제는 학습권을 침해하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더우니 추우니 구애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전남의 모든 아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데 여기 계신 김영록 도지사님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힘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협치는 필수입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과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정부의 말씀드리며 오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